안녕하세요. 74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도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요, 참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입안이 자꾸 헐고 따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말할 때도 불편해요. 감기 증상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시진 않나요? 입안이 쉽게 헐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어느 날은 음식 삼키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병원 갈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참고 넘기게 되는 그런 일상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요. 우리 몸의 점막, 그러니까 입안과 목, 코 속을 덮고 있는 얇은 조직들이 점점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조금만 피곤해져도 염증이 생기기 쉽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리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그저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세요. 물론 노화로 인한 변화는 분명 있지만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작은 염증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고령일수록 폐렴이나 인후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입안 건강은 단순히 먹는 것, 말하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입안에 생기는 문제를 무시하다 보면 영양 섭취가 줄어들고 기력도 함께 떨어지고 결국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단순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40년 가까이 진료를 하면서도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께 효과를 봤다고 들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께서 감기 걸렸을 때 해주시던 그 소금물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이 소금물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효능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소금물이 입안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심지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요. 실제로 의학 저널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자가 치료 방법으로도 권장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소금물 가글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아무렇게나 휘휘 가글한다고 효과가 생기진 않거든요. 정확한 농도, 온도, 타이밍까지 알고 해야 진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소금물 가글이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생생한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입 냄새 걱정되시는 분, 입안이 자주 헐거나 편도선이 자주 붓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미세먼지 많고 감기 유행하는 환절기에는 이 소금물 가글 하나만으로도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콘텐츠를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왜 입안 염증이나 감기, 목 통증에 효과가 있는지 그 이유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먼저 소금물에는 아주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삼투압 효과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는 수분이 몰려들면서 부어오르고 세균이 자리를 잡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때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염증 부위에서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소금물 가글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핵심 원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금 자체의 살균 작용입니다. 소금은 고농도일수록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힘이 강해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입안의 점막을 자극해서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농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을까요?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농도는 0.9%입니다. 이게 바로 생리식염수 농도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과 거의 같은 농도이기 때문에 자극이 덜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비율이죠. 물 한 컵, 그러니까 약 200ml 정도에 소금은 반 작은술, 이 정도면 딱 맞습니다. 소금은 일반 소금이나 천일염도 괜찮지만 정제염이 제일 무난합니다. 간혹 죽염이나 고농축 소금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점막을 자극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온도, 대략 36도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소금물 가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식사 후, 잠자기 전, 이렇게 하루 2~3회가 적당합니다. 아침에는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과 점액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고, 식사 후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세균 증식을 막아주며,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염증을 완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소금물 가글만 하면 감기 안 걸리나요? 입 냄새, 염증 다 없어지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금물 가글이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입안의 pH 균형을 맞추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보조적인 방법으로는 매우 탁월합니다. 특히 초기 감기 증상이나 가벼운 염증에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의약품 복용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물과 소금 그리고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가글을 할 때는 그냥 휘휘 헹구고 뱉는 게 아니라 목 깊숙한 곳까지 천천히 으르렁하듯 가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인후두까지 소금물이 닿게 하는 방법입니다. 입안만 헹구는 건 구강세척이고요. 가글은 인후세척, 즉 목까지 세척을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한 번에 약 30초 정도 2~3회 반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간단하지만 매우 과학적이고 조건만 맞춰서 꾸준히 하신다면 입안 건강은 물론이고 전신 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 정말 소금물 가글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세 분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이신 이미숙 씨는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목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편도선이 자주 부으셨고 한번 붓기 시작하면 고열에 기침, 통증까지 겹쳐서 병원 신세를 꼭 지셨죠. 늘 항생제와 소염제를 복용하셔야 했고 입안은 헐고 목소리도 변하고 밥도 못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진료 중에 선생님, 또 그때가 오고 있네요 하시며 미리 걱정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약 말고 소금물로 먼저 싸워 보시죠. 정확한 농도, 온도, 횟수까지 자세히 알려드렸고 이미숙 씨는 정말 성실하게 매일 아침 식후 자기 전에 가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겨울 내내 편도선이 단 한 번도 붓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올라올 때도
목이 간질간질하면 얼른 소금물로 가글하고 자요하시더라고요. 그 결과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고 겨울을 넘긴 건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그 이후로 소금물 가글을 자기 몸의 방어막이라 표현하셨어요. 다음은 이영호 씨, 68세 남성분입니다. 이영호 씨는 구강 내 염증이 잦은 분이셨습니다. 입안이 자주 헐고 잇몸이 붓고 심할 땐 볼 안쪽에 궤양까지 생겼습니다. 한 번 생기면 최소 일주일은 고생하셨고 뜨겁거나 매운 음식은 아예 드시지도 못했어요. 늘 연고를 바르고 시중에 파는 구강청 결제를 써보셨지만 그때뿐이었죠. 어느 날 이영호 씨가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이건 병이 아니고 체질 같아요 하시길래 제가 다시 권해드렸습니다. 체질이 아니라 생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 정확하게 해보시죠. 그 후 3주 뒤 웃으시면서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진짜 이상하게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얼었어요. 가글을 꾸준히 하자 잇몸 붓기가 사라지고 자잘한 구내염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입 냄새가 줄어들었다고 가족들이 먼저 알아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영호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소금물 가글이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박미선 씨, 77세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박 씨는 요양원에서 생활 중이셨는데 늘 입 냄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양치도 잘하시고 틀니도 자주 소독하시는데 입 냄새가 심하고 아침마다 입안이 마르고 쓰셨죠. 입 냄새 때문에 대화하는 걸 꺼리게 되셨고 심지어는 밥 먹는 자리에서 말도 줄이게 되셨답니다. 이분께도 같은 방법을 권했습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시고 손에 힘이 부족하셔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가글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렸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주 정도 시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혀의 상태가 맑아지고 입안의 마름 증상이 사라졌고 무엇보다 입 냄새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요양원 동료 어르신들께서 먼저 요즘 무슨 변화 있냐고 물으셨대요. 박미선 씨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 있게 웃으셨고 지금은 식사 전후로 항상 소금물로 입을 헹구십니다. 이렇게 단 3분의 예만 들어도 소금물 가글이 얼마나 강력한 자연 치유력을 가졌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병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입과 목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안전한 수단이라는 건 확실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소금물 가글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집에서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듯 차근차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효과가 없습니다. 딱 알맞은 농도는 생리식염수 수준, 즉 0.9%입니다. 물 한 컵 기준으로 200ml 물에 소금 반 작은술, 정확히 말씀드리면 2g 정도인데요. 굳이 저울로 재실 필요 없이 작은 숟가락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찬물은 점막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화상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대략 36도에서 40도 사이 체온과 비슷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횟수와 시기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하루 2번에서 3번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요, 아침 기상 직후, 식사 후 30분 이내, 잠들기 전입니다. 아침에는 밤새 입안에 쌓인 점액과 세균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식사 후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산성 잔여물로부터 입안을 보호해 줍니다. 잠자기 전에는 하루 동안 쌓인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에는 잇몸 질환, 구강염증, 인후통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기나 편도선염 초기에 활용하시면
훨씬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가글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입안에 머금고 희히 헹구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목 깊숙한 곳까지 가글액이 닿도록 하는 것이에요. 입을 벌리고 으르렁 소리 내듯 천천히 30초에서 1분 정도 목 뒤쪽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해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구토 반사가 올 수 있으니까. 처음엔 살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가글한 소금물은 절대 삼키지 마세요. 가글 후엔 반드시 뱉고 입안을 한 번 더 물로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입안이 마르고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더 짜야 세균이 더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소금을 한 스푼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오히려 점막이 화상을 입거나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과하면 해가 됩니다. 정해진 비율을 지켜주세요. 둘째, 잇몸이나 입안에 상처가 있을 땐 주의하세요. 상처가 심할 경우 소금물 가글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농도를 좀 더 연하게 하거나 상처 부위가 어느 정도 아물고 난 뒤에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소금 종류도 너무 특이한 것보다는 일반 소금이나 정제염이 안전합니다. 죽염이나 허브소금, 함초소금 등은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넷째, 가글 후 바로 양치하거나 입을 바로 씻지 마세요. 소금물의 보호막 효과가 잠시 지속되도록 가글 후엔 10분 정도는 물이나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유 선생님,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막상 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시면 오히려 안 하면 허전해지실 거예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몸의 자연 면역이 떨어지고 구강 점막이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안의 청결과 염증 예방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작은 컵과 소금 용기를 욕실에 따로 마련해 두세요. 습관을 만드는 데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면 행동하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금물 가글의 효과와 방법을 배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건 몸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빠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습관처럼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드릴 수 있어요. 나무에 물을 줄 때 한꺼번에 양동이로 들이붓는다고 나무가 쑥쑥 자라지 않죠. 오히려 물이 고여서 뿌리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매일 조금씩 일정한 시간에 물을 주는 게 나무에겐 가장 건강한 성장 방법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안과 인후, 구강 점막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작은 관심과 정성에도 아주 크게 반응하는 곳입니다. 소금물 가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2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입안이 편안해지고 목도 부드러워지고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대부분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셨다가 한 달쯤 실천하고 나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안 하면 허전해요. 이젠 양치만으론 부족해서 꼭 가글까지 해야 개운해요. 이건 단순히 입안 문제를 넘어서 건강을 챙기는 루틴이 된 겁니다. 이런 루틴이 쌓이고 쌓여서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고 더 건강한 노년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도 소금물 가글의 지속적인 실천이 호흡기 감염률을 줄이고 인후염 발생 빈도를 낮춘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3회 소금물 가글을 하게 했을 때 가글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 증상 지속 기간이 40% 가까이 짧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고령자의 구강 건강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가 관리법으로 소금물 가글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구강 세균 균형이 무너져 잇몸병이나 입 냄새가 심해지기 쉬운데 소금물은 이 세균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경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팀에서도 소금물 가글은 항생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미한 인후통을 조절할 수 있는 1차 자가 치료법으로 충분히 권장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가정의학회 공식 가이드라인에도 60세 이상 고령자의 감기 예방 및 구강위생 관리 수단으로 소금물 가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물과 소금, 그리고 하루 5분의 시간만 있으면 약 없이도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너무나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금물 가글을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의학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바뀝니다. 느껴집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몸속에서는 분명히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줄 수 없는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건강 루틴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이라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어떻게 입안 염증을 가라앉히고 감기를 예방하며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줄 수 있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무언가를 찾기보다 내 몸을 위한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비밀입니다. 입안이 편해지고 목이 덜 따가워지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겨울을 나게 된다면 그건 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만든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물 한 컵에 소금 반 작은술 하루 3번만 조용히 실천해 보세요. 그 안에 담긴 효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실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가글 시작합니다. 일주일 실천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건강습관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자기 몸을 돌보려는 선택을 하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노력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늘 응원합니다.